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별꼴을 다 보고 계시죠?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과 윤석열, 뭐 신구 권력이다 어쩌다 이렇게 모든 신문들이 양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치졸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여보세요, 당신 돈도 아닌데 이사비 내놔라. ABB 그 국무회에서 의결해달라. 문재인이 이사비 못 준다. 일단 들어와 살아라. 청와대에 들어와라 살아라.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래? 집 앞에 텐트 치고 살게 그냥. 당신이 살던 집에는 한 발자국도 안 들어간다.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요. 참 도대체 둘 사이에는 지금 어떤 감정선이 흐르고 있길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가고 있길래. 여러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옮겨가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 아닙니까? 그 거리가 6.3km입니다. 6.3km.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은 신호등 다 멈추면서 가도 15분이면 갑니다. 15분. 아마 대통령이 일부 교통 통제를 하면서 가면은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입니다. 6.3km. 돌아보면은 196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그 총 연장 거리가 416km입니다. 416km. 그때도 아주 야당에서 난리였었죠. 이미 철로가 북선으로 있는데 고속도로는 왜 까느냐 이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YSDJ 다 반대하고 그랬었습니다. 문득 그때가 생각나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54년 됐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지. 그때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6.3km를 용서를 못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누가? 문재인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말밖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한 말을 보면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 곤란하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문재인 정권 입에서 안보 위기라는 말이 나오다니. 지난 5년 동안 어쨌는데.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걱정하는 UN 결의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요 불참. 그 다음에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쏴도 우리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 NSC 거의 열지 않습니다. 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란 말도 잘 안 합니다. 어제 박수현이 얘기한 안보위기 이렇게 할 때도 그냥 한반도 안보위기지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은
용산은 물론이고 저 남쪽의 한강변 일대의 모든 재개발이 금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던데 이것도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요. 아니 그동안에 서울에 이 재개발을 막아온 정권이 누군데. 그래서 이 아파트,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을 미친 집값을 만든 장본인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뭐요? 재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규제도 없을 것이다.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해서 어떤 규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9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뭐 무리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전부 다 핑계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선인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란다.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뭔가 청와대에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돼서 예비비 상정 못한다.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 철들자 환갑이라더니 이제 와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 거기서 또 북한이라는 말은 쏙 빼놓고 그냥 참 기가 막힌 말을 다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갑자기 NSC 열었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쏠 때는 안 열었던 그 NSC 뭐 확대 관계장관 회의 뭐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서욱 국방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은 걱정을 얘기했겠죠. 그 사람들 역할이 그런 거니까. 청와대에 있는 보안시설, 안보시설을 용산으로 옮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 걱정. 이런 거 하라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 개진을 했겠지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뭐 옮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냥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다. 합참의장도 뭐라고 반대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의 입도 180도 바뀐 겁니다. 참 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5월 10일부터. 여러분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밤 12시에 핵가방을 이렇게 넘겨주지요. 핵가방을 열면은 그 안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곳곳에 전략무기,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코드가 그 안에 있고 핵가방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하 벙커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있건 저 태평양 저 북쪽인 시애틀에 있건 뭐 뉴욕에 있건 워싱턴에 있건 아니면 해외에 있건 어디에 있건 긴급 전쟁 상황이 벌어졌다. 핵전쟁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미국 대통령은 어떤 벙커로 가야 되는지 그게 들어있는 것이 핵가방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도 뭐 핵가방이 있냐? 우리한테는 이제 핵가방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9일 밤 12시까지가 문재인
그 다음에 5월 10일 0시부터가 윤석열. 이때 뭘로 대통령들이 인수인계를 하느냐?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따라서 합참을 불러내는 그 합참 호출 코드. 가령 우리나라 모든 전투기를 발진시켜라. 그 다음에 전군의 비상경계령을 발표하라. 이런 게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합참에서 상대편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맞다. 이것을 알려면은 그 비밀 코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략 무기가 있으면 전략 무기 발사! 안전 경계 태세 준비! 이게 합참 호출 코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작업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유사시.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전략 무기를 사용해서 5월 10일 새벽 1시가 됐든 뭔가 아주 중대한 도발을 할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거기 대응하는 우리 대통령의 명령,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누구한테 명령 내리겠습니까?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내리는 거지요. 일단은 그때 합참의장이 자기 공관에 있든 아니면 합참에 있든 딱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상대가 분명한 대통령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호출 코드. 이제 이게 우리는 신구 대통령의 인수인계에 가장 절정에 있는 밤 12시, 새벽 0시에 이루어지는 인수인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통일동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근무할 거예요. 거기에서 합참 호출 코드를 인수인계 받겠다는 거다. 청와대에 절대로 나는 발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 싸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등 떠나갈 권력이, 들어오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딴지를 거는 것은 처음 봅니다만은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있는 그 인수위원들과 측근들, 그 사람들의 행태도 볼썽사나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쪽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크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애로사항을 끝끝내 애를 먹이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그랬더군요. 예비비 안 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통일동 인수위원회 그냥 그 집 앞에 겹방살이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동에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 들어간다. 국방부 청사도 안 비워준다. 어떡할 겁니까? 국방부 청사 비올 때까지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거기 살아야죠. 아마 국방부도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짐을 싸라는 건지, 지금 싸려고 했던 진보 딸을 다시 풀어놓으라는 건지, 이 어수선한 혼란상, 지금 그 국방부 청사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그 4스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 1스타, 2스타, 대령, 중령들.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 이사 가려면 지금 준비를 팀 짜가지고 부서별로 어떻게 우선순위 다 정해서
이사가는 로드맵 다 짜놓고 거기에 따라 실천을 하나씩 해야 될 텐데 그게 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올스톱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국민과 언론이 모르는 그런 감정 싸움을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찌라시에서 돌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신변 보장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그거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문제입니까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이철이 그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두 사람이 실무 협상 또 중단됐답니다. 결렬. 예, 신구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가슴이 뛰게 만들기는커녕 국민들을 한숨 짓게 만들고 또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다른 결단에 의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